이거 2부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2부에 끝내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연결해 갑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요약 재무제표 요약이에요. 요약 간단하게 나왔는 거. 유동재산 800만이니까 808억 820억 750억 유동 움직일 수 있는 자산, 비유동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 뭐 땅 막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자산 총계획 합쳐가지고 자산은 부채하고 다 포함되는 거 1633억. 작년에는 더 높았네. 1669억. 저작년에는 153억. 유동부채 움직이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부채, 유동부채가 407억, 부채 총계가 430억, 430 빼기 1630 하면은 430 빼면 1200, 1200억이 그만 자본이네. 1200억 나누기 43 하면 432, 30% 정도 부채 총계 30%, 부채율이 한 30% 되겠네요. 통과. 그래서 자본금 6천억에 자본잉여금, 자본이 남는 잉여금이 470억, 이익잉여금이 761억. 이때는 599억이 남았고 18년에 19년에 710억이 남았고 올해는 761억이 남아버렸어. 우와. 그래서 합치니까 1200억이 돼버렸어. 부채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400 얼마였지? 430억, 자본 1200억 나누면은 거의 한 30%, 30몇 프로 정도 되죠. 그리고 매출액이 457억, 영업이익이 100억, 당기순이익이 91억.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빼기 세금, 은행이자, 은행 뭐 이런 거 잡다리 한 거 다 뺀다 생각해야 돼. 판관비를 제외한 모든 걸 뺀다고 생각하면 91억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차이가 한 9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9억 정도가 세금하고 이런 것들이 이자하고 이런 것들이 9억이나 된다. 요게 갭 차이가 적을수록 그 회사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주당 순이익이 821원. 주당 순이익 계산하는 거는 EPS. 요게 EPS니까 항상 말하지만 EPS는 earning per share, 실적 나누기 주식수, 실적 나누기 주식수, 실적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실적이에요. 실적 나누기 91억 나누기 주식수 1000, 아까 200만 주식수가 몇 쪽이지? 1200만 주. 1200만 주 하면은 요게 나오는데 이 주식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조금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볼까? 네네네네네. 요거 90 해보자. 91억 나누기 1200만 는 758원. 비슷하게 떨어지죠. 요게 주식수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얘들이 말하는 주식수하고 그거 조금 비지배자 뭐 이런 것들 뭐 하면 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면 돼요. 시스메이트는 신규 편입으로 현재 1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누가? 그래서 지분율이 75%다. 윈스가 시스메이트를 75%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150만 주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유동자산에서 매출 채권이 줄어들어 있잖아. 180억. 작년에 180억인데 올해는 반틈밖에 안 돼. 160억. 더 불어날 수 있겠네. 이건 1년치고 맞죠? 6개월. 이건 6개월치네. 가만보니까네. 오호 씨. 근데 잘못 봤네. 왜 이리 불었어. 빨리 돈 줘. 자식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줄어들었다고 좋아했는데 아니네. 이거 6개월치밖에 안 됐는데 더 이상 안 불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비유동자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들 이렇게 이만큼 돼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이 273억이야. 대단하는데.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에 다 갚아야 될 은행에 차입되어 있는 금액들이 118억. 작년에는 338억이었고
유동부채가 작년에는 494억이었고 올해는 407억입니다. 아, 원래 6개월치인데 왜 이렇지? 내가 잘못 봤네. 그럼 부채 총계가 그러면 지금 6개월치인데 430억이고 작년에는 1년치가 512억. 좋아. 다시 볼 거야. 그래서 2억 잉여금은 아까 똑같았죠. 그거 간편 재무제표로 봤을 때하고 별 차이 없죠. 710억, 760억이 남았는 돈이 계속 이 회사가 상장되고 지금까지 계속 남은 돈이 단기 순이익이 쓸 때 쓰더라도 남았는 돈이 이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10년, 20년간 쌓였다는 거예요. 이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KC라고 있는데 KC 3,800억, KC텍 1,100억, 딴 데 또 얼마더라?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비츠로셀도 1,000억 가까이인가 있던 것 같았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 좀 회사들은 돈 이빨 모아놓는다니까요. 뭘 하려고, 자기 말로는 뭘 하려고 해놨고, 어떤 데는 이렇게 모아두는 데가 경영권을 세금 적게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눌러놓는 데도 있고 그래요. 통과. 연결 손익 계산서 수익 매출이 작년에는 307억, 올해는 457억. 요거는 반기니까 이것도 반기네요. 307억, 457억. 이건 매출 잘 나왔다. 반기로 보니까 확 차이 나네. 매출 원가. 그러니까 매출이 있으면 총 번 금액이잖아요. 총 번계. 거기서 뺄 거 뭐 매출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물건 들어가는데 물건 원가 있잖아요. 그것을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이거 매출 총 이익 나오잖아요. 요거 매출 총 이익이 나와요. 그럼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차비 이런 것들 다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 그걸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이에요. 영업이익. 그게 얼마? 영업이익 100억 나와요. 그럼 영업이익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세금 떼고 이자 떼고 뭐 떼고 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온팡 내 돈 다 버린 거, 온팡 내 돈, 이게 당기순이익이. 이게 온팡 내가 번 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래서 요 금액으로 주식수를 나누면 뭐가 됩니까? EPS가 되고, 요 금액으로 당기순이익으로 내 자본을 나누면 ROE가 되는 거고, 이 당기순이익 말고 자본에서 주식수를 나누면 BPS가 되는 거고, 자본에서 더 이상 나눌 거 없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EPS가 나오면은 EPS를 지금 현주가에서 나눠버리면 퍼가 되죠. 퍼. 그래서 퍼는 18,500 곱하기 1642는 어디서 나왔냐면 820원을 계산해서 곱하기 이거 6개월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1642. 그래서 나누면 퍼가 약 12가 된다. 18,500 50원 나누기 1642 하면 퍼가 약 12가 된다. 멀티플이 12. 멀티플이라는 거는 퍼, ROE, 뭐 PBR, 뭐 이런 것들, EV, EBITDA 이런 걸 멀티플 수치라고 합니다. 그걸 주는 거는 각자 기업을 보고 주면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받고 있는 이 멀티플은 12, 퍼 12. 그러면은 보안회사고 미래가치가 있나 없나? 멀티플이 12가 많다 적다만 판단하면 되겠죠. 통과.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당기순 이익이 91억 순이익. 여기서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뭐가 된다고? EPS. 순이익에서 나누기 자본을 하면은 ROE. 오케이.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돈은 꾸준히 작년에는 110억 벌었는데 11억 벌었는데 11억 맞네. 올해는 123억. 작년에 왜 11억밖에 못 벌었어? 그렇네. 이렇게. 그리고 영업은 이렇게 증가했고, 투자 활동은 갈로가 마이너스예요. 작년에는 12억 마이너스, 올해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투자를 썼다. 이렇게 12억을 썼고 올해는 9억을 썼다.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하면 좋잖아. 무조건 투자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재무는 말 그대로 재무 이게 아니고 재무, 이렇게 재무제표할 때 재무, 이게 뭐 돈을 갖고 말고 이런 재무 그런 거라 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는 갚았다. 내가 빌린 게 있었는데 갚았다. 작년에는 26억 갚았다. 올해는 114억 갚았다. 114억이나 갚았나? 이렇게. 그래서 영업활동이 플러스, 돈은 벌고 투자는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다고 봐요. 제일 이상적인 거지. 성장하고 있다는 거지, 계속. 그러고 플러스도 될 수 있잖아. 영업도 돈도 벌고 투자는 안 하고 돈도 안 갚아. 이 다 컸다는 거지. 돈은 그냥 꾸준히 조금씩 벌리고 있어. 근데 투자도 안 해. 공장도 만들 필요 없어. 그냥 지금처럼 쭉 하면 돼. 통신회사들 뭐 옛날에 3G에서 LTE 넘어가지 않을 때는 그거 뭐 투자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재무활동 돈 계속 벌고 있기 때문에 돈 갚을 것도 없으면 돈도 갚을 거 없죠. 이런 식으로 그냥 편편하게 성장이 멈춘 거지. 이런 것들은 그거지. 그거 뭐 배당금 쪼로 막 주는 그런 걸로 많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 투자는 계속하고 항상 해야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재무활동도 갚아주는 게 깔끔하다. 돈대 갚을 게 없으면은 안 갚아도 되죠. 이건 플러스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게 재무활동이 플러스고 영업활동이 마이너스고 투자활동도 플러스면 조금 봐야 돼. 그게 계속 지속되면은 봐야 돼요. 돈도 못 버는데 투자도 안 하고 재무도 안 하는 게라, 갚지도 않는 게라 위상 있잖아. 맞죠? 그런 거 잘 봐야 돼. 그래서 판관비를 잘 보면은 요게 어디서 새는지를 찾아낼 수 있겠죠. 찾는 거는 매의 눈으로. 그래서 보니까 자기 주식 취득, 자기 주식을 샀다는 거지. 없어졌다는 거지. 개수가 10개 있는 거에서 값어치하고 개수가 7개 있는 거에서 값어치. 자기들이 이만큼 사버렸다는 거야. 자기 주식 수를. 1억 7천만 원치. 그래서 소각 실은 거지. 그리고 10억치. 이걸 소각인가? 그냥 취득인데. 자기 주식 취득. 외국 기업들은 그냥 소각하거든. 소각. 자기들이 사면 그냥 소각. 없어져 버려. 이만큼씩. 이런 걸 잘하는 기업이 애플. 엄청나게 소각시킵니다. 자기들이 사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주식을. 그러면 기존의 주주들은 값어치가 올라가 버리잖아. 그리고 배당금 지급.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거야. 35억치. 와, 할 수 있는데 이거 얼마 안 해. 이거 한 주당 한 300원 할 거야. 정말 더 많이 줘라. 1000억이나 있잖아. 700억 있잖아. 38억을 줬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한번 보자. 38억 나누기 1200만 해볼까? 380억 38억 나누기 1200만 는 360원 줬잖아. 360원. 아이 들어봐라. 배당금 300원 줬는데 300원 맞네. 에휴, 그럼 더 줘라고. 더 한 1000원씩 1000원씩 주면 몇 프로지? 그래도 한 500원씩. 이건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잖아. 1년에 한 번씩. 1년에 씨. 이거에 3%면 3일은 3, 3, 5, 15 450원이네. 3%면 450원. 삼성이 3%잖아요. 3.53강 3%. 삼성이 한 주당 350원. 석 달에 한 번씩. 1년에 3, 50원 1,500원. 한 주당 1,5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많이 더 줘라. 삼성 돈 많아서 그렇지. 삼성이라서 주는 게 아니고 삼성의 지분이 외국인 지분들이 많으니까 외국인 주주들이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돈도 이러니까 줬지. 지들이 알아서 줬겠나? 절대 안 줬다라는 거에 내 오른손모가지. 지배기업은 주식회사 나우콤과 네트워크 보안 사업 부분의 인적분을 통해서 얻고 했던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제일 문제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걸리던데, 금양통신 여기에서 지분이 24%를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라는 대표분인데 이분이 지분율이 24%나 돼요. 근데 김대현 사장이 대표인데 4.38%밖에 안 돼. 4.38%. 대표가 4.38%는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이 회사가 제일 적었어요. 대표가 4.38%. 보통 10% 이상, 15% 막 많은데 20%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적어서 걱정했는데 이게 또 우리 사주가 한 또 29%를 가지고 있더라고. 29%. 그럼 우리 사주가 열을 항상 편을 들게 있고, 그리고 금양통신 대표하고 김대현 대표가
관계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걱정할 수준이 아닌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은 그렇다는 거. 시스메이트의 지분율을 75%를 들고 있고, 이거 뭐 현금성 자산, 이거는 뭐 의미 없고, 매입 채무, 기타 유동 채무, 채무는 그러니까 돈 안 주고 물건 가져온 거예요. 빚으로 공짜로 가져온 거예요. 공짜로 갚아야 되는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뭐 이런 거 뭐 현금이나 현금 될 만한 자산인데 이건 그건 없고, 금융부채 및 범주별 금융소익은 다음과 같다. 금융손익 뭐 이런 거 다음과 같다. 이것도 크게 그건 걸릴 만한 게 없어가지고, 매출채권, 3자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물건 주고 돈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장부금액. 당반기 말에 장부금액이 159억의 매출채권이 발생되었어요. 작년에는 1년치가 172억이었는데 올해는 6개월만 됐는데도 159억이에요. 돈 지금 받아야 돼 이거. 미수금은 2억 4천. 이걸 받아야지 매출로 잡히죠. 이런 것들. 유동자산, 기타 유동금융자산, 기타 비유동금융자산. 이게 어려워가지고 기타 유동금융자산, 움직이는 돈, 안 움직이는 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패스. 이것도 패스. 단기말, 전기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의 구성력은, 가치로 구성되는 금융자산이 전기말에는 63억 원, 올해는 수익증권이 8억, 뭐 또 수익증권이 9억, 4억, 채무증권이 89억, 작년에는 92억.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상장 주식이 6억, 이거 6억짜리가 어디 거지? 그 시스메이트 건가? 복합 금융 상품이 작년에는 9,900만 원, 올해는 4억 9,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합치면은 작년에는 294억이고 올해는 247억, 이런 식으로. 기타 유동자산에서는 선급금은, 급을 빼면은 성금이죠. 성금. 미리 준 돈, 성금으로 8억 7천을 줬습니다. 뭐 하려고? 모르지 나도. 선급비용 3억. 보통 성금으로 뭐 준다라는 거는 뭐니까 뭐 원재료나 뭘 가져오려고 주는 거겠죠. 나 이때까지 미리 받은 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금이었어. 성금. 이때까지 다 실수했네.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죠. 제품은 다 만들어서 팔아두려고 쌓아둔 물건이 제품이고, 재고에서. 상품은 사서 바로 파는 물건. 상품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바로 사와서 바로 파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그러고, 미착품은 아직 오지 않는 물건이고, 제공품은 만드는 도중의 물건을 제공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유형자산으로 123억 정도에 측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에는 건물이 123억에 됐다 그랬는데 125억으로 장부가치가 되어서 부동산에 건물에 170억의 화재보험을 들어놨대. 와, 빠방하게 들어놨네. 무형자산에서는 개발비가 43억이고 산업재산권이 5억이고 기타 무형자산이 13억, 총 합치면 78억 정도의 무형자산이 있다. 무형자산 NC소프트 2천억 1년에. 게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2천억이 그냥 들어온다고. NC소프트. 차세대 방화벽. 그러니까 이거 개발하는 거. NGFW 맞나? 그거 개발하는데 20억 썼어요. 20억 써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이제 매출이 잘 올라가는 이런 거 개발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판관비죠.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 그래서 판관비. 여기서 말하는 판관비. 나는 판관비인 줄 알았는데 판관비. 누적 4억 7,800. 6개월에 4억 7,800이면 그럼 9억. 아까 내 잘못 빤 것 같은데. 통과. 임대 수익이 6억이 들어왔어요. 임대 매출이 9억이에요. 임대 순수익이, 그러니까 임대 매출이 9억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일본에서 들어온 임대 매출이잖아요, 이거. 일본에서 임대 매출이 9억이 들어올 게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에 땅을 그만이 사놨나? 9억짜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뭘 사야 되지? 답이 안 나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자, 그래서 매입 채무 나오고,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익잉여금, 남는 돈, 이익준비금 23억. 이거는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거는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금액이래요. 요 금액이 정확한 게 아니고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준비하는 금액이라고 하네. 이익배당액 10%, 이익배당액에.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게 그냥 잉여금은 남는 돈, 이익 붙었으니까 이익 남아서 남는 돈, 거기 미처분이 붙었으니까 쓸데가 없는 남는 돈, 쓸데가 없어 남는 돈, 이게 737억. 아까 전에 그 30 몇 억만 써도 300원 배당금 줬잖아요. 더 써라. 이렇게. 요게 어떻게 쌓이냐면은 봐봐요. 작년에는 710억이 모였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710억이 모였다가 올해에 또 돈을 벌어붙잖아요. 이익준비가 아니다. 760, 710억, 715로 시작해서 당기순이익이 그렇지. 올해 89억이 당기순이익이 들어왔었어. 이거 합치니까 790 얼마 됐는데 배당을 38억 줬었네. 배당을 줬는 거 빼보니까 761억이 돼버린 거예요. 배당 줘도 761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작년 거 더하고. 그럼 그 작년 건 더 적었겠죠. 더 적은 걸 계속 차곡차곡 모은 거지 이거. 더 줘라. 배당도 배당.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이건 매출원가와 이 매출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매출원가가 매출 총이익 빼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것 같아요. 수치가. 여기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누적으로 40억이거든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합쳐가지고 40억이에요. 40억. 6개월치잖아요. 6개월치. 6개월치니까 이게 곱하기 2를 하면 1년치니까 80억. 최소 사람들 월급 주려고 하면 영업이익이 80억 이상은 무조건 나야, 여기서 빼도 순이익이 80억 이상 나야, 아니다, 영업이익이 80억 이상 나야지 직원들 월급 주고 남는다. 81억 나면 이익이 1억 남는 거네. 그런 식으로 직원들 월급이 80억 1년 그거가. 그리고 여기는 급여 판관비 30억. 요거 30억. 여기는 또 30억이잖아요. 아까 전에는 퇴직금하고 다 포함시키고 여기는 급여만 했을 때는 30억이니까 이거 곱하기 2를 하면은 60억. 최소 60억은 벌어야 다 준다. 근데 요거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80억. 주식 보상 비용 이거는 이만큼씩 직원들한테 줬단 말인가? 1억 3천씩.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년에 70억 이상 벌어야 남는다. 이건 또 총 영업 비용에 아까 말했듯이 그 종업원 급여 원재료 뭐 이런 거 다 합치니까 35억이 되는데 35억이 아니라 357억이네. 이게 잘못됐어. 땡땡땡. 이게 잘못됐어. 땡땡땡. 357억이네. 잘못됐어. 이거 뭔가 기타 손익에 자비익이 있던데, 자비익은 뭘 해서 벌면 800만 원을 버는 거지? 누적으로 4,900만 원 벌었는데 이건 뭐 팔지? 뭐 이렇게 기계하고 박스 새로 들어왔는 그런 걸 파나? 4,900만 원에 벌었어요. 금융원가, 순금융원가 5억 순금융으로 들어간 돈, 이런 건 거의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자 수익 4억 8천, 법인세 14억, 작년에는 7억. 유효 법인세율이 한 13% 잡으면 되겠네. 13%, 14%. 한 3, 4% 잡으면 법인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 세금. 근데 뭐 월급쟁이들은 더 많이 내잖아. 13%더 내잖아 우리는. 법인들 많이 낸다고 하는 게 아니네. 맞지? 우리는 꼬작 다 빠지잖아. 그래서 요 EPS 또 나왔고, 기본 주당 순이익 EPS는 그거 뭐고, 주식 나누기 아니다 실적 나누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하면 요로 나와요. 희석 주당 순식수는 아까 730 얼마 나왔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이게 통과.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통과. 이거 급여 받는 거 나왔는데 통과. 매출 채권의 감소. 매출 채권이 118억. 전반기에는 78억. 당반기에는 18억. 왜 줄었지?
18억으로 줄었잖아. 숫자가. 매출 채권이 아까 전에 더 많았는데 이게 왜 이렇지? 신기하네요. 국내 매출 319억, 국외 매출이 138억. 그래서 총 457억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잘 나온 거다. 부채 비율은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상이 모르니까 패스. 금융자산 별 중요하고 재무제표 이제 또 재무제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 석 달 안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돈. 매출 채권은 아까 말했죠. 물건 주고 돈 못 받는 거. 일도 하고 일도 못하고 돈 받을 돈 안 받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일은 했는데 돈 못 받는 거. 영업이익이 떨어지면은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379억. 우와 할 수 있겠지만 남는 돈이 780억이 남는 돈이 있다. 걱정 없다. 자본금 1151억에 부채는 393억. 부채율 한 30%대 정도 약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뺄 거 다 빼고 나온 게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에서 이런 것들 금융원가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은 나오는 게 31억. 이 영업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31억에서 뭘 뺀다? 이게 31억 맞나? 맞네. 여기서 이건 석 달치니까 요거 6개월치. 여기서 주식수 요거를 빼면은 EPS. 요거를 자본을 나누면은 자본 어디 있노? 자본을 나누면 ROE가 되죠. 이렇게 되고 있다. 당기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596억이 2019년 1월 1일에서 이익잉여금이 596억이 744억으로 불어나는 환상적인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자본이 증가하기도 하기도 하지만 계속 이익 본 걸 계속 쌓으니까 이만큼 되어버렸어요. 1년 사이에 1년 6, 한 5개월 사이에 이 정도 불어나 버렸어. 한번 보자. 240억 정도 불어났대. 영업활동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흐름은 플러스인데 이건 또 왜 마이너스지? 작년이구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작년 반기에는 마이너스였네요. 재무제표 아까 말했다시피 금양통신 24%, 김대현이 4.3%. 즉 김을재라는 분이에요. 김을재라는 분이 금양통신 부산 부산이던데 여기에 자기 회사의 지분을 80%를 가지고 있는데도 금양통신이 이거 주주로서 24%를 가지고 있어. 어디? 윈스의 주주를. 그래서 우리 사주조합이 29%, 29.9.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30% 넘기 때문에 여기서 합칠 수 있는 거하고는 충분히 경쟁은 되죠. 근데도 그래도 경영권 공격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평균 근속 연수는 한 4년 정도 이상 되고 임원들은 연봉이 한 7천 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10%, 15%, 18%, 22% 멋지죠. 순이익률도 10, 16, 18, 19 멋지고 유보율이 1500%. 이게 내 자본금의 1500%예요. 이마에 쌓아두고 있어. EPS는 700원 했다가 900원 했다가 1200원 했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PBR은 P는 좀 나중에 좋다 그랬죠. 1.4, 1.2, 1.3, 1.6. 요거는 회사가 지금 다 부도나서 다 처분하더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60%밖에 안 들어온다. 1이면은 다 들어온다. 이런 거. 숫자 낮으면은 1보다 낮으면은 낮을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참고로 하나는 0.6이 0.6. 하나는 0.6이 0.6. 하나 솔루션도 엄청 높고. 그래서 요거 퍼가 7. 퍼는 내가 10,000원 투자해서 10,000원이 돌아오는데 7년이 걸린다. 구매는 9년이 걸린다. 이런 거. 그러니까 퍼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퍼는 ROE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ROE는 퍼센테이지로 더 들어오는 거. 요거는 내가 10,000원을 넣으면 1,700원이 돌아온다. 10,000원을 넣으면 1,300원이 돌아온다. 이런 거지. 이게 퍼센트 13%가 돌아온다. 내 금액에 몇 프로가 돌아오냐. 그러니까 이거 13%니까 이게 돌아오는 게 한 5년 있으면 다 돌아오겠죠. 10,000원이면 6년. 6, 7, 42, 6년. 그런 식으로 보는 멀티플 수치. 요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R은
P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그래서 EPS 곱하기 ROE를 멀티플 계산을 해보면 1589 요거 곱하기 ROE 16.08 하면 25,420원. 지금 가격은 18,000원. 그러면 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영업이익을 지금 벌어들이는 게 210억을 벌어들이는데 210억의 시총을 계산하는 거는 멀티플 10을 주든지 아니면 뭐 ROE만큼 주든지 보통 10을 주니까 10을 주면은 2193억이잖아요 지금. 그럼 요걸 봤을 때는 아직 클 여력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보안회사 5G와 연동되고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의 멀티플을 10만 줘선 될까? 한 15, 20 주면은 한 4천억 가까이 되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 보면 되고. 그래서 뉴스들은 윈스 5G 보안 장비 본격 공급 1수출 8월 30일, 이글루 사이버 위협 정보 기탁 API 기탁 MOU 체결하고 7월달, 이글루 시티 영업 매출 다 잡았다. 무르익은 5G 장비 메리츠 이런 것들 메리츠 썼다 이런 거지. LG텔레콤 윈스와 100기가급 IPS 개발 5G 네트워크 모호 올해 2월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640, 736, 720, 707 이런 식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요거는 예상치예요. 예상치가 이렇게 불어난다고 하는 거고, 분기별로 보니까 2019년 6월부터 9월, 12월, 3월, 6월 이런 160억, 160억, 350억. 여기는 왜 높으냐면은 연말에 계약이 몰리니까 높다 그랬잖아요. 350억, 240억, 208억. 또 연말 되면 또 확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18% 정도가 넘어요. 그냥 25%, 17%. 순이익률도 17%, 20%, 14%. 엄청나다니까 이게. EPS가 예상 EPS가 내년만 돼도 1,800원이 돼. 1,800원이면 곱하기 멀티플 10만 주더라도 지금 주가 확 받고 있는 거죠. EPS 요거는 분기별이고. 그래서 그거 목표 주가가 어떤 분은 9월 2일 기준으로 21,000으로 설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증권회사더라 하여튼 간에 그렇게. 그래서 매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거 가지고 사진 않겠죠. 요거는 요거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캐시 사이클, 돈이 현금이 도는 사이클, 매출 채권 회전 일수, 매출 채권이 물건 줬는데 돈이 돌아오는 회전 일수거든요. 이걸 연간으로 보니까 15년, 16년, 17년, 18년 보니까 이게 갭 차이가 한 140일 만에 돌아오고, 이거 18년에는 한 100일, 한 90일 만에 돌아오고, 19년에는 한 90일 만에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캐시 사이클, 현금이 돌아가는 게 한 100일 정도 걸리고 하는데, 이걸로 분기로 바꿔보니까 지금 분기예요. 분기를 바꾸니까 매출 회전 일수가 80일 정도로 줄어버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확 떨어져 바로. 2020년이니까 좀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캐시 사이클, 현금 사이클이 이만큼씩 갭이 2019년이 피크였네요. 그때 연말 되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다. EPS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다른 회사와 이렇게 비교했는 걸 보니까 윈스가 시총이 2200억, 웹캐시라고 4400원이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 4500억, 웹캐시를 영업이익을 보니까 윈스가 159억일 때 여기가 92억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8%, 순이익률이 18%, 웹캐시 15%, 한글과 컴퓨터 10%, 6%, 부채율이 44%, 여기 16.9%, 6%. 요거 왜 부채율이 낮아가지고 여기 뭐하는 회사인데 이건 왜 76,000이라고 할 수 있겠냐면은 이런 데는 그거에 될 수 있어요. 그 뭐지? 주식 수가 작으면은 요만큼의 또 3배가 될 수가 있어요. 윈스보다. 시총도 높고, 그러면 시총 곱하기 2니까 4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 한 20% 빠진다 생각하면 30% 빠진다. 지금부터 30% 빠지면 한 900만 주. 웹캐시는 주식 수가 한 900만 주 정도 되면은 그렇지. 윈스가 900만 주 되면 한 되겠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식 수가 조금 적을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저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주식 시가총액을 봐야 돼. 기업을 살 때는 4천억이면 싸다 이런 거.
2천억이면 싸다. 그러면 윈스가 1조까지 갈 수 있겠을까? 1조까지 가려고 그러면 2천억에서 1조면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에 곱하기 5, 5는 5, 5, 8, 40, 9만 원까지 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봐야 돼. 웨캐시가 나는 8만 원까지 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시총에서 8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20%, 30%, 6, 38, 30%더 가려니까 4, 32, 12%면 한 6조, 한 6천억. 시가총액 6천억 되면은 이거 주가가 8만 원 된단 말이죠. 한글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한글 컴퓨터가 2만 원이니까 나는 한글 컴퓨터 2만 5천원 팔래 이런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나는 한 6천원까지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5천원이니까 6천원이 되려고 그러면 20%만 돼도 6천원이 되잖아. 그러면 2만 4천원인 거예요. 그럼 2만 4천, 2만 5천원하고 다른 거지.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수월하게 볼 수 있다. 시가총액으로 기업을 봐야 된다. 통과. 판매비 관리비는 말 그대로 판관비가 이렇게 빠지는 거고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이익 플러스 현금이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아주 좋은 거. 얘가 걱정하는 거 금양통신 24% 김대현 4.3% 김을재가 금양통신 대표예요. 이것도 4.9% 더 있노. 통과. 윈스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그 잡코리아 이런 거 뭐 검색해 보니까 조직 문화 75점, 연봉 복지 근무 시간이 90점이 제일 높더라고. 칼퇴근. 그걸 또 검색해 봤거든. 그러니까 월급 안 밀리고 중소기업 IT 초봉 은근히 괜찮은 편. 2년차 되면 지원해주는 개인연금 있다. 그리고 안 좋은 건 통보식 인사 공지, 특히 연휴 전 주말 퇴근 전에 통보식 공지를 내린다. 연휴나 이런 것도 꼭 주말 전 퇴근 전에 통보를 내린다. 중소기업 치고 튼튼하고 복지 챙기리 함. 연봉 인상률과 퇴사자가 많지만 직원 충원이 잘 안 됨. 이런 것들. 그리고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무조건 칼퇴. 요거 말고는 장점 제로. 이렇게 하고. 특정 제품 때문에 매출이 나긴 하지만 자기도 인정했어요. 매출 난다고. 그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안랩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근자감이 넘친다.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100%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가 여기 이제 뭐 또 묻는 거 있어요. 블라인드 사이트에 이제 윈스 담임은 직장분 없는가요? 여기 어떤가요? 워라벨, 업무 강도, 그리고 연봉 인상률 이런 것들 알면은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윈스가 업계 중에 최상위층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오지 마라 하고 어떤 분은 부바부바 복지는 나쁘지 않다 뭐 괜찮아요 이런 거 연봉은 4,570 뭐 평균 연봉 뭐 이상 뭐 이런 평균 근속 연수는 4년 4개월 이렇게 검색을 해봤고 그래 이 김대현 대표를 검색해 보니까 3만 주를 추가 매수했더라고. 이게 한 3억치인가 1억치인가 그래가지고 자기 지금 4.38%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4.38%밖에 안 돼. 이때가 했는 게 3월 19일 최고 많이 떨어졌을 때잖아. 우리 회사 살아있다라고 해가 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이제 스타일을 보겠는데 보안회사 대표 20년 하면서 배운 게 조바심이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이분이 얘기하더라고. 조바심을 자는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크게 막 도전하고 이런 것들도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막 좀 무리할 수 있는 것들 막 이런 거. 대표에 따르면 10중 8구 사라진 회사들은 유행에 충실했다. 유행. 코스닥 상장, 해외 시장 진출, 첨단 기술 개발 박차, 외연 확장. 지금도 회사의 대표들은 흔히 외치는 단어들이다. 근데 자기는 그래 안 했단 말이잖아.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전략들이지만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큰 모험이니까 대부분 리스크로 들어와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조급함이 성패를 가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내가 딱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기반 되었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분이 이쪽 전공이 아니고 이쪽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한국정보산업협회 연말 송년회로 갔을 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밥만 먹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사 20군데를 다니니까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빨리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데 그때 찾아갔던 회사들은 안내 빼곤 거의 망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으로 개통이 없었어도 얼굴 계속 들이대면서 막 아는 척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안내 말고는 살아있는 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윈스 경영을 맡은 이후
김 대표는 시장 흐름에 반발자국 뒤로 따라가는 전략을 택했다. 1등 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았단 말인 거예요. 그치? 그냥 2등, 3등만 할란다. 이런 거. 그래서 막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안 자체가 해외 진출이 훨씬 어려우고, 그리고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데가 소득 1만 불 이상 되는 시장에 진입하고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고, 미국, 유럽 등을 제외하면 일본, 대만 정도다. 중국은 시장 특수성이 있어서 보안 회사로서는 진입이 어렵다. 공산국이 있는 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마케팅 담당 전무가 중국 시장 철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회사 기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김 대표는 중국은 하지 말자. 그래도 그 마케팅 담당자는 끝까지 중국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 직원들 18명을, 전무가 9명을 18명 근무하고 있었는데 9명을 데리고 갔다가 그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고. 5년 뒤에. 그런 식으로 막 나가고 있어요. 이분이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게 인적 분할을 했던 거. 그때 나우콤, 지금의 아프리카 TV, 그거를 이제 아프리카 TV 테일즈 러너를 운영하던 나우콤을 매각한 일이 지난 20년 동안 가장 잘못 내리는 결정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 그 플랫폼을 가지고 했었어야지. 이럴 줄 몰랐으니까. 맞죠? 그래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보안 관제 컨트롤 유지 관리된 서비스 매출 비중의 확대를 꼽았다. 뭐냐면은 하드웨어 제품을 납품하고 이를 5, 6년 뒤에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비즈니스 방식이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정수기 렌탈하고 비슷한 월 서비스 방식, 그런 것들로 이제 해야 안정적인 회사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런 식으로 상품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화는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입찰, 조달, 다수 공급 계약,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사업의 기술 능력 평가 비용을 90% 뒀어도 기술이 똑같이 평가하니 10% 비중인 가격 경쟁력으로 결판이 나버린다. 저가 입찰이 되고 시장은 최소화되고, 이렇다 보니 보안업계는 1위 업체는 이익을 내지만 2등은 돈 못 벌고 3등은 죽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된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네요. 은퇴를 물을 때는 마인드와 방법의 문제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보안 산업은 한국형 뉴딜이 핵심. 지금 대통령이 밀고 있잖아요. 이제 뉴딜 사업, 거기에 이제 자기는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안 여파, 근데 코로나하고는 여기에는 거의 연관이 없었대. 코로나가 이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언택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컨텐츠가 트래픽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를 많이 쓰고 이래서 지금 계속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5G 대응을 위해서 U 플러스와 100기가 IPS 제품 개발하고 출시할 예정이고, 2분기에는 또 다른 통신업 사업 업체와 또 할 예정이고, 차세대 방화벽 NG-FW 장비 매출이 지난해 대비 8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들을 가운데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홈피를 보고 저는 이 회사를 사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안 이런 걸 처음 봤지만 보면 볼수록 4차 산업시대에는 보안은 필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다양한 놈들이 우리나라를 박살내려고, 우리나라 기업들을 박살내려고, 아니면은 누군가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번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윈스는 IPS, 디도스, NGFW, APX 등 다양한 방어망을 구성해오고, 매출의 80%가 관공서 대기업을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매출이 작년 대비 매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시장성을 확충은 계속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채율이 35% 정도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률 18%, 순이익률 18% 나올 만큼 굉장히 재무제표상에서도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큰 공장도 들어갈 공장 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한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유증이나 큰 투자 비용 이런 것들도 없어서 그나마 또
낮고 그래서 R&D 투자를 계속하고 거슬리는 거는 대표 지분이 4.38%밖에 없다라는 게 계속 걸리고 이때까지 20년간 경영을 계속 했는 거를 또 태클을 안 걸었는지 그런지는 일단 재무제표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오지만 언제든지 김을재 대표가 그 경영권 방어, 경영권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제일 걸리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일단 우상향하고 있는 멀티플 12에 저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나름 한 칼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게 마무리